아, 내가 이런 거 나오는 거. 해라. 어차피 지금 새로 좀 오늘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면서 수업 못해요.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들은 제대로 들어놓고 마연이었나? 마연이? 나연이는 일단은 뭐 들어봐. 어차피 한번 들었던 거라서 니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지우도 왜 직선 뒤에 안 돼 있냐? 여기 나가는 거. 네가 근데 제일 잘 돼 있고 나 올려야 돼 이제. 알겠지? 너도 다 하고 거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다 올리고 합니다. 올해 방정식. 자, 다시 마음 평정심을 얻고 빨빨다니라. 이게 좀 습관되는 것들이. 응, 그 가린다. 이쪽으로. 자, 앞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공통수학 2는 너가 흐름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알겠지만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너가 계산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고등과정 이후로 날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공통수학 1이고 공통수학 2부터는 이제 개념이 조금씩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원리들을 배워 나가면서 앞에 공통수학 1에 있던 거 있지. 공수 1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 있던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거는 이제 계산 능력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계산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도 조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공통수학 2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배우면서 이 공식은 당연히 이 계산할 때 쓰이는 것들이고 얘네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탄탄하게 다져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 여기는 주로 이제 너가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도형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그러면 어떤 부분도 얘기해주냐면 함수가 어떤 거냐에 대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소개시키고 나면 이 함수에 대해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라인까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항식에 대한 거. 너 알지 이거? 그러니까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x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차수가 올라가는 애들을 제가 수업할 때도 늘 뭐라고 그래요? 다항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유리, 무리가 모두 다 그런 내용들이야. 왜 그런 내용이냐면 무리함수라고 하면 루트에 대한 생각 제일 많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여기 x제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걸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결론은 루트가 붙어 있긴 하지만 다항식에 대한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에 이렇게 되어 있고 분수, 유리함수 하면 너가 분수가 떠오르잖아. 그치? 그 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어떤 다항식에 대한 애가 분모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악 자체가 공통수학 2까지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다항식의 변형? 이런 것들 가지고 너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러니까 되게 명확하게 제가 이론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 교육과정을 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쌤이 볼 때는 앞에 이제 큰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얘기를 봤을 때 공통수학 2까지는 다항식이 어떻게 변형되느냐에 대한 거야. 그냥 단순하게 1차식, 2차식, 3차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 계산할 수 있어? 여기. 공통수학 2에 넘어가게 되면 그럼 너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아니면 분수로 만들면 어떻게 돼? 약간 그런 느낌에 대한 공부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자,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세상이 누구냐면 대수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대수의 세상은요, x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냐면 다항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그 x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그라는 기호에 대한 소개들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공부할 때도 얘네들에 대해서 로그 함수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 위에 x 들어가는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는 다항식의 특성이 아니고 지수와 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특성에 대한 거야. 그 다음 또 배우는 게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배워나가면 결국은 세상이 또 바뀌어. 어디까지인지를 잘 판단하라고. 다시 공통수학 1은 계산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산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얘들이 좋다기보다는 꾸준한 게 뭐냐면 뒤쪽에 나와도 이 앞쪽 부분은 계속 써먹어야 된다고. 마지막 계산할 때 얘 써야 되고,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써야 되고, 판별식 써야 되고, 인수분해해야 되고, 곱셈공식 써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써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등 모든 과정의 계산, 마지막 계산, 답을 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탄탄히 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기 중에서도 계속 주말에나 이렇게 숙제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조금 놓치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 쌤 인수분해 다 까먹었는데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꾸준하게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체크해 준 것도 몇 개 있죠. 어디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얘는 조금 시험 때 돼서만 해도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공통수학 2로 넘어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저거예요. 저거. 좌표평면. 이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평면은 왜 쌤이 좌표평면이 좋다고 그랬어? 좌표평면이 왜 좋다고 그랬지? 나타나기 편해. 나타나기 편해. 왜? 나누거든. X 성분, Y 성분 따로 나눈다고. 얘들을 하면 내가 좌표평면이라는 걸 애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했냐면 X는 X끼리 생각하고 Y는 Y끼리 생각해도 돼. 이거의 기본 개념 안에 딱 들어있는 게 뭐냐면 닮음이야. 자, 우리가 수직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좌표평면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와 이거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직선에서 얘기할 때 그 부분에서 내분 외분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내분 외분을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할 때 공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쌤이 공식은 각 성분 x, y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서 그냥 공식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왜냐면 이 x와 이 x 사이에 이 비도 예를 들어서 얘가 m 대 n이면 이쪽도 m 대 n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도 m 대 n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x 따로 y 따로에 대한 성분을 따로따로 분리시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너가 그냥 허투루 넘기잖아.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수학 같은 경우 쌤 늘 얘기하죠. 푸는 방법이 너무 많아. 이렇게도 풀고 식으로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마음대로 풀어도 되는데 쌤이 얘기했을 때 너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좌표평면으로 x 따로 y 따로 계산했을 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풀이 몇 번 아마 느꼈을 수도 있는데 문제풀이를 할 때 이거 자체를 그냥 공식이 뭐였더라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를 x는 이렇게 생각하고 y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되게 쉬운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풀려면 어렵게 풀어. 답지대로 풀고 싶은 답지대로 풀고 뭘 해도 상관없는데 쌤이 말하는 거 이거 하나쯤은 조금 가슴속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좌표평면을 나누는 이유가 뭐라고? 뭐만 계산하면 된다고? x는 x끼리, y는 y끼리만 하면 돼. 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쌤 뭐 한다고 그러대? 기하라는 거 합니다. 기하는 어떻게 나누는 거? 기하는 어떤 거? 하나 추가하는 건데 좌표평면을 하나 추가하는 거야. x, y 마지막에 뭐로? z로. 야,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쌤 추가된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공간에 이거 어떻게 놔요? 그걸로 걱정할 필요가 없이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하면 되는데 너가 내분점, 외분점 뭘 알고 있는 그 공식을 그냥 z에다가만 적용만 시키면 된다고. 그런 짓만 하면 되는 거를 처음부터 다 또 외우듯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쌤은 너가 수학을 조금 쌓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좌표평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직선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구할 수 있는 식. 이게 끝. 됐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대해서 너가 머릿속에는 뭐만? 기울기가 뭐지? 한 점 뭐 좋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상한 공식 따위 외우지 마. 그 자주부리하게 많아봤자 그거한테 누가 1도 도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직선. 근데 이 단어 이름이 뭐야?
이 단어 이름이 뭐야? 큰 제목이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지.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너가 지금 직선만 배우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 사각형 안 해요? 삼각형 안 해요?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 직선만 합치면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앞으로 어떤 도형의 삼각형의 문제가 나오면 너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얘 직선이 뭘까? 이 직선이 뭘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직선이 뭘까? 이 판단하는 거라고. 직선으로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삼각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냐, 그 차이에서 너가 또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알겠지? 차이를 나타내지 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안 지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면 그냥 직선 하나는 내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란다. 점 3개 중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래. 그럼 너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고. 애들 전부 다 좌표 찍고 앉았다? 그거 얼마나 바보짓이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뭔데? 너가 직선에서 배웠던 너 3명은 알아야지. 삼각형 넓이 하면 떠오르는 공식이 뭐냐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아니가. 이거 외워서 나가는 거는 지금 봐봐. 벌써 너는 구멍 내면서 가는 거야. 수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구멍 내면서 가면 안 된다고. 뒤에 가는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자꾸 누구한테 야단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왜 누구 특히 뭐 3학년들은 올라가면서 앞에 거 잡아놓고 가야지. 왜 앞에 거 안 하고 그냥 뭔 이거 듣고 앉았냐고. 너가 부족한 거 찾아야 되는데 숙제 왜 하나도 다 안 올려? 알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전쟁터야. 중학교처럼 그렇게 놀아가지고 뭐 공성력 나오는 그런 데 아니라고. 특히 수학은 더 심하다고. 근데 기본을 안 하고 그냥 뒤로 넘어간다? 진도 뽑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미안해서 나야. 알겠지? 니를 뭐라는 게 아니고. 너 조심해. 신경 써. 중학교 성적이 막 개나 소나 다 받는 거야. 뭐 짜다리 잘한다고 집중 안 하고.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 숙제 나오는 거 무조건 꼬박꼬박 다 하세요. 아셨죠? 나 이거 올리고 이거 마찬가지. 뭐 해놨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 자, 다시 간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나는 어떤 느낌으로 왔으면 좋겠냐면 흐름을 딱딱딱 따라가 보라니까. 나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좌표평면 입장에서 이 삼각형이 나오면 뭘 해야 되겠냐고. 이 길이 알아야 되겠지. 이 길이 알아야 되겠지. 그럼 점과 점 사이 하면 너 거리 구할 수 있지. 맞지? 그럼 높이 알아야 되는데 높이는 표시가 어떤 거냐고. 이 표시 아니야. 그치? 그럼 너가 뭔 행동을 해야 되겠냐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연습들을 하라니까. 누가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는 1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를 아무리 꼬아내도 너 눈에 보이지 않겠나? 이거 이 점 있네. 이거 직선 구할 수 있겠네. 다 보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나가는 거야. 연습을. 어려운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 우리 내주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다 쉬운 문제들인데. 그럼 지금 3학년이라고 네가 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지금 니도 마찬가지. 선행을 할 거면 제대로 해. 알겠어? 민영이는 앞에 거 이제 대비하고 같이 나가고. 됐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방법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 몇 개만 가지고 너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자, 원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의 방식을 이렇게입니다 라고 외우면서 가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원의 방정식 하면 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여야 돼 그러면? 반지름. 그렇지. 반지름. 근데 단순한 반지름만 가지고 내가 값을 알 수가 없죠.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죠? 반지름. 이 두 가지를 요소로 해서 문제를 자꾸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뭔가 해결이 된다고. 앞으로 원은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이야. 고3 애들한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 막 그림이 어떻게 막 주어지는데 왜 갑자기 뭐 이런 원 관련된 이런 얘기 나오잖아. 무조건 반지름 생각. 봐라. 어떤 삼각형이 나오는데 90도가 나와. 이건 무조건 원이야. 왜?
왠 거 같아? 너 중학교 3학년 거 배웠던 거 가지고 생각해봐. 나는 그렇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90도 나왔네? 외심인가? 부터 생각하고 봐야지. 여기 딱 중심 찍혀가지고 이 거리 같아지는 거 알지? 이거 중상 과정 거쳤던 누구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란 말이야. 근데 중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때 한번 고1 이때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그럼 언제 튀어나오냐면 고3 되어서 튀어나와. 그동안 내가 그 경험, 너가 경험을 못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냐고. 까먹지. 원 공부를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너 눈에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 알겠지? 뒷님이 힘들구나. 왜 이렇게 힘들해? 그만 해볼까? 괜찮아? 됐지? 합니다. 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을 정의 내리자면 뭐냐면 어떤 중심 A, B에서 이루는 거리가 뭐가 같은 애들? R과 같은 애들. 이때 필요한 말이 뭐냐면 선생님 다시 씁니다. 좌치의 방정식이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거지. 내가 어떤 흐름으로 내려왔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좌치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그치? 내가 어떤 발자취를 거쳐와? 그러면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죠? 모든 점이 이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얼마로 일정하다고, 반지름으로 일정하다고. 그 점을 내가 x, y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x, y라고 하는 거는 이 점에서의 거리가 r로 일정한 아이들의 모임이야. 이 모임이라는 얘기도 나중에 이거 뒤에 가면 집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야 되는 원리들은 여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너가 만들어져. 알겠지? 자, 다시 이 x, y라는 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점에서 거리가 r 되는 아이들 모임. 그래서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노? 요 중심 그어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잖아. 이 중심 A, B, 이 거리가 얼마? 반지름 R 이렇게. 됐지? 그걸로 식 써봐봐. 식 써보면 요거에서 요거 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x 빼기 n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맞지? b의 제곱 루트 이게 거리 맞나?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 된다고? R 된다고.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고 나오는 식이야. 이게 그거라고. 그지? 만약에 너가 이 식을 외운다면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 애들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지? 니는 한번 들었던 거라 다 알고 있겠지만 이해됐나? 이 식을 외울 거면 차라리 얘네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를 찾아주는 게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얘 봐봐봐. 얘가 뭐야? 쌤 여기 A 있는데요. 여기에 B 있는데요. 즉 봐봐. A를 대입하면 0이 되고요. B를 대입하면 0 되는 거 알겠지? 이놈을 이 식을 쳐다봤을 때 이 값이 0 될 때의 x 값과 요 놈이 0 될 때의 y 값을 써보니까 그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고. 중심 나타내는 거라니까. 식을 외울 거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외우자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 원을 배웠던 애들은 싹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원리의 기본은 이거라고. 이거. 이해했어? 자, 그러고 나면 R 제곱되어 있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나면 원의 방정식, 즉 A, B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바로 공격적으로 쓰겠다고. 쓰는데 단순하게 몰라요. 그냥 중심이 이거예요. 반지름 이렇게 공부는 하지 말라고. 알겠지? 왜 이래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너는 뭐가 없어? 너 올라가면 선택하잖아. 너가 높은 고등학교 뭐 이런 거 대학교 선택하시려면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이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외에 너 타원도 배우고 갑자기 뭐 쌍곱선 이런 것도 배우고 희한한 거 많이 배운단 말이야. 얘네들 식이 되게 복잡해져. 그럼 그때마다 그 짓 할 거야?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원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외우지 못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원에 대한 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여기 봐봐. 그럼 원은 원의 방식 요거 항상 읽어볼게.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 제곱 이꼴 2의 제곱. 자, 읽어봐봐. 이거 원이야 아니야? 원 맞아. 원 맞는데 x 이거 전개하고 전개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앞에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가 되죠? 제곱에 1 맞지? 얘도 제곱에 1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막 뿌려놓고 나면 이 식은 명확하게 내한테 뭘 보여주는 아이입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얼마라는 걸 보여준 아이야.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 표시를 하면 2,3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2짜리가 되는 요런 놈이겠구나라고 너 이제 그림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정확한 위치를 잡는 식을 쌤이 무슨 형? 2차 함수에서도 정확한 위치 잡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 이걸 무슨 형? 표준형. 그렇지.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온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심을 딱 잡아서 이걸 다른 건 모르겠고 딱 원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기본형이라고 그래. 그치? 이 기본형은 이 표준형은 이 기본형을 어떻게 한 거?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심이 0,0에서 2,3으로 바뀌었으니까. 됐나? 반지름이 같단다. 그럼 모양은 어떻게 되노? 다 똑같아지지. 중학교 때 너가 배웠던 것 중에 그거 있을걸? 모두 그러니까 원은 모두 닮은 도형이다. 맞지? 모양이 같다는 얘기잖아. 이거 어긋날 수가 없으니까. 그치? 정사 같은 거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원이 그런 성질들 때문에 얘는 모양은 변하지 않고 이동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너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i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6y 4, 9 4, 9, 13 4 빼면 9 이렇게 요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야, 이거는 너가 보자마자 얘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너는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개수가 같잖아. 이러면 얘는 원에서 나온 거구나. 왜? 뭘로 만들 수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일반형. 그렇지. 이거는 일반형. 일반형은 너한테 도움이 1도 안 돼. 진짜 1도 안 돼. 쓰잘데기 없는 놈이야. 그래서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일반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뭘로 바꿔줘? 표준형으로 바꿔줘. 이 과정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이거는 원과 1차 함수, 원, 그 다음에 뒤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는 뭐 배워서 알지?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그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나오는 함수들마다 다 똑같이 통용되는 거라고. 계속 내가 얘기하는 파트야. 됐지? 그래서 제일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기본형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됐나? 그 다음 표준형은 얘를 모양 그대로 유지해서 어떻게 옮겼겠구나라는 위치를 명확하게 잡는 거야. 이게 나한테 도움이 엄청나게 되는 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난 모르겠는데 바꾸고 나면 이렇게 바꾸고 나면 보이게끔 되는 애. 그럼 누가 제일 정확한 모양을 나타내 주겠냐고. 얘겠지. 얘. 그치? 그래서 항상 모든 함수들은 지금부터 너는 모든 함수를 배울 건데 모든 함수들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가 메인이에요. 메인. 그런데 이 메인의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기본형의 형태가 필요해. 걔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요 밑에 나오는 쓰잘데기 없는 말들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밑에서 공식이랍시고 얘기하는 이거 내가 보여준다고. 공식 외우지 마. 지워. 내가 분명히 했어. 쓸데기 없는 거야. 저거 공식 외울 바에 차라리 만들겠다.
쌤이 그냥 일부러 써놨죠. 보세요. 얘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 우리 뭘로 바꾸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야. 중학교 때처럼 너가 이쁘게 식을 쓰라고 나는 이쁘게 식을 안 썼으면 좋겠어. 솔직한 말로. 왜냐면 빨리빨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에 대한 거야. 이해했지? 앞에 우리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거 쓸 때도 제가 말했던 거고. 자, 이 문제를 바로 바꿀 거면 x에 바로 쓴다. 절반 제곱하는 거 알지? 절반 제곱하는 거 알지? 마이너스 1 제곱 써. 이렇게. 다음 y 절반 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쓰는 거 알지? 얘 넘어가요. 9. 이해됐나? 얘 얼마 썼어? 이거 제곱 만들려고 4 썼지? 그럼 여기도 4 쓰면 돼. 왜? 는 있으니까. 이해했나? 양쪽에 여기 4 더했으면 여기도 4 더하면 는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여기 얼마 썼어? 9 썼지? 여기도 얼마 쓰면 돼? 9 쓰면 돼. 아 쌤이 아까 9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미안해. 됐죠? 그럼 이렇게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9였을 거니까 땅 날아가면 얘하고 똑같은 놈 나타난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야. 공식 이쁘게 쓰는 척 하지 마. 막 여기 써서 뭐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고 뭐 마이너스 4, 뭐 이쁘게 쓰는 이런 짓 하지 마. 고등학생이 무슨 계산한다고 정신 팔려 앉았냐고. 고등학생은 계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가 정확한 원리를 파악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알겠지? 계산은 눈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분명히 그런 능력 필요합니다. 아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공식은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 다 지웁니다. 쓸데기 없는 걸로. 자, 여기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나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걸 왜 이쁘게 다 적어놨는지 나는 1도 왜 그냥 문제로 주는 게 더 나아. 외우지 말고. 근데 너한테 지금 소개시켜 주는 거야. 어떤 소개를 시켜주냐면 좌표축에 접한단다. 이거는 뭐야? 어떤 식에 대해서 뭘 걸어주는 거? 제약 걸어주는 거. 제약을 걸어주는 거야. 그럼 어떤 식에 봅시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걸 r 제곱 이렇게 만들 건데 얘가 뭐 좌표축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쌤 얘가 x축에 접한대요 하면 이런 그림 아닌가? 맞지? 우리가 원했을 때 중요한 게 누구?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맞지?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가 A, B란 얘기야. A, B라는 얘기라고. 그럼 반지름은 누구하고 똑같냐고? 이 반지름은 누가 A, B래. 그렇지. 그럼 얘를 뭐라고 줄 수 있는 건데? 야, 그럼 미지수가 원래 3개였는데 몇 개로 바뀐 거야? 2개로 바뀐 거야. 이게 어려워? 나는 전혀 어렵다고 생각 안 하거든. 맞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 그럼 왜 공식처럼 외우고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림 그리면 다 나오는 거를. 제약이야. 어떤 제약이야. 어떤 제약을 걸어주면 뭐가 줄어들냐면 미지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 놈을 이용해서 내가 미지수를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너한테 목표고 문제를 봤을 때 접근하는 방법들인 거지. 그래서 쌤이 너가 계속 어릴 때가 아니고 뭐 앞에 가르치면서 계속 무슨 얘기했어 내가 너한테.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지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말고 연립해라. 맞지? 이거는 필수 조건이야.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하네? 미지수가 조금 더 많네? 10보다? 이러면 부정방. 그렇지, 부정방. 그게 공식처럼 돼버리잖아. 확신이 들어버린단 말이야. 물론 공통수학 2 이후로 넘어가면 집합 관련돼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서 값을 정확하게 못 구하는 경우가 더 생겨. 그럴 때는 반드시 뭘 물어보냐면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게 돼 있어. 그래서 고등과정 통틀어서 너가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가 언제냐면 부정방정식과 산술기하라고 하는 절대 부등식 딱 2개밖에 없어. 3학년 되면 문제가 뭐랬노 내가 그때? 그동안 안 나와서 3학년 돼서 나오니까 애들이 다 까먹는 게 문제라니까. 알겠지? 고등과정에서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그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을 가지고 내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x축에 접하는 게 이럴 수도 있어. 맞지?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물론 x좌표가 a라는 거 알고 b가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b의 값이 음수가 되면 x 바 어떤 놈이 있습니다. 중심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뭐 중심이 그 반지름이 x축에 접합니다. 그러면 반지름과 y 값의 중심값과 같아지는 거 알겠지?
그러면 쌤이요. 아, 쌤, 그러면 얘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아래쪽에 대해서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아, 나한테 사보면은 접하는 게 위쪽 접하느냐, 아래쪽 접하느냐. 두 가지 접하는 방법이 다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그게 필요하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으로 풀잖아. 그럼 절대 너가 몰라. 절대 몰라. 못 찾아낸다고. 까먹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안 놓치려면 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발 그래프 그려. 내 쌤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너한테 고1 때부터 계속 고1 과정 하면서부터 계속 하는 얘기인데 그래프 그리고 찾을 생각을 해.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겠지? 나 한정적인 거 아니야. 그럼 봐봐. Y축에 접한다 하면 너무 쉽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너가 이제 식 어떻게 쓰겠노?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쓰겠어? 여기가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럼 몇 사분면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제곱이권 B 아주 A 제곱이죠. 됐나? 자, 갑니다. XY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단다. 그러면 어떤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야,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몇 개의 제약을 준 거야? 2개 제약 준 거잖아. 그럼 미지수 몇 개가 사라져야 돼? 2개가 다 사라져. 그렇지. 원래 3개였는데 다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야, X, Y, 이거 똑같아야지. 그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 이렇게 같이 날아와야 될 거 아니냐고. A 같이 날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냐고. 이것도 A 될 거고 얘는 A가 될 거고. 그런데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풀마 다 들어가 줘야 된다고. 미지수는 몇 개밖에 안 남아? 1개밖에 안 남아.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수학에서 제일 기본적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이라니까. 개념을 잡아가. 계속 개념을 잡아가. 문제 많이 푸는 거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지? 개념을 잡고 문제 푸는 게 훨씬 적은 문제를 풀어도 훨씬 도움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고 실수하고 틀리면 그거에 대한 오류를 찾으려고 하고. 오류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류 그거 하는 거 없이. 됐죠? 자, 이제 바로 갈게. 자, 문제는 149번. 좀 속도는 빠를 거야, 이 문제 푸는 거. 보이지? 중심, 어디? 0,0. 반지름 얼마? 루트 11. 그렇지. 바로 꽂아 넣어야 된다. 됐지? 그럼 막 다 쓰지 마. 안 써도 돼. 보고 읽잖아. 얼마? 5,0. 반지름 3. 실수하지만 말고 마이너스 2,3. 반지름 5. 됐지?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몇 사분면이 어떻게 걸리겠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된다니까. 그리고 조금 너가 더 생각을 한다고 하면 반지름이 2,3 이렇게 마이너스 2,3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 반지름이 얼마예요? 5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될 거야. 왜냐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3이잖아. 근데 반지름이 오니까 당연히 이것도 통과하고 얘도 다 통과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 알겠지? 대략적인 그런 값들은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알겠지? 그림상으로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자, 여기 갑니다. 중심, 이거 반지름 쓸 수 있지? 써보면 되고. 안 되는 거 없으니까 넘어간다? 괜찮죠? 문제 푸는 데다 가지 맙시다. 힘 빼지 맙시다. 일단 앞에 X제곱과 Y제곱. 이게 고1의 특성이야. 고맙습니다 해야지. 또 뒤에 막 어렵게 나오는 거 지금 안 나온단 말이야. 2차. X, Y 들어가 있는데 2차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원이라고 떠올려야지. 원 하면 뭐 떠올라야 돼? 완전 제곱식 떠올라야지. 완전 제곱식 하면 너가 절반의 제곱 이거 알지? 중학교 때 했던 거. 모르면 그냥 전개를 하시고 알면 바로 갑니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는 쓰고 아까 얘 절반 제곱 16 썼으니까 여기도 16 쓰면 되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상하게 막 공식 외우지 마. 얘 간다. 2번도 연습시키는 겁니다.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괜찮지? Y 마이너스 2의 제곱 20은 너무 많이 썼지. 얘 한다고 1 썼지. 얘 한다고 4 썼지. 이렇게 이해했어? 그냥 눈으로 빵빵빵빵 풀어. 내 고등학교 과정 이쁘게 쓴다고 쓴다고 시간 끌면 너 진짜 바보 멍청한 짓이야. 너한테 계산 능력 물어보는 학년 아닙니다. 아셨죠? 계산 능력 바로 까고 하십시오. 얘도 가봅니다. 한번 이제 눈으로 한번 보자. 눈으로. 손 쓰지 마. 눈으로 풀어. 이런 거 괜찮으니까. 학원 거 할 때 손으로 써.
값 입력해야 되니까. 알겠지? 이거 갑니다. x-3의 제곱 풀어줘. y 플러스 2의 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12 이해한다고 9 썼고 이해한다고 4 썼지. 됐지? 그럼 얘 1 되는 거니까 끝. 됐어? 반지름 일자리 중심 얼마 이렇게. 자 간다. 152 봐라. 중심이 마이너스 1,3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한대요. 뭐 이렇게인데 마이너스 1, 3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1, 3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에 x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뭐 약간 이딴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니까 내가 부 신경 쓸 필요 없죠?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3짜리죠?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뭐 공식을 쓰고 외우고 해야 되는 부분이야? 아니지.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잖아. 괜찮지? 민현 괜찮지? 필요 없어. 3,1 y축에 접한다. 더 올라가 뭐. 3, 1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y축에 접한대. 그럼 이만큼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반지름 얼마짜리? 3. 이렇게 하면 끝. 뭐 고민할 게 있다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냐고. 어려운 문제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된다니까. 보여야 된다니까. 쉬운 문제부터 보이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십시오. 아셨죠? 이 코만 마이너스 있는 여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쪽 편에 들어가겠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반지름이 돼야 될 거고 들어갑니다. 자 실제 문제 풉니다. 어려운 문제 뭐 어렵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처음 풀어드리는 필수 예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중심이 점 마이너스 3도 지나고 이거 지나간다. 자 미지수가 뭐가 남았어? 중심 좋지. 너가 머릿속에 맞다 했는 식이 뭐야? 중심 좌표에 반지름. 그럼 미지수 반지름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왜냐면 중심을 줬으니까. R 하나 남았는데 얘가 무슨 짓을 해요? 지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X에 이거, Y에 이거 대입하면 만족한다. 기본이잖아. 그치? 그래. 공부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라고. 수학하고 대화를 하라고. 지난다 하면 대입하면 돼. 됐나? 대입하는 거다. 중심 줬지. 그러면 원이라는데? 라고 하면 떠오르는 식이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 제곱 이걸 r만 내가 모르겠네. 그런데 1,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1 넣고 여기에 6 넣어서 r값 찾으면 되겠네가 끝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쌤 그때도 뭐라 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험 기간 되면 이런 문제는 내가 풀 필요도 없다니까. 이걸 왜 풀어? 그냥 눈으로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답은 나중에 구하면 되는 거고. 알겠나? 됐지? 자 갑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요 점에서 요까지 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반지름이 항상 일정한. 반지름은 일정한. 그렇지.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다 뭐가 되겠노? 반지름 되겠지. 그냥 반지름 구해. 그럼 반지름 구해줬지? 중심 알지? 반지름으로 식 쓰면 돼.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됐나? 간다. 지름의 양끝. 야 지름 양끝이면 뭐야? 지름 준 거야. 지름의 반이 반지름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 구해. 여기서까지 거리 구해. 그럼 뭐 돼요? 16에 4 되는 거니까 20되지. 루트 20. 그러니까 반 지름이 20인 거야. 그 4루트 5거든요. 그죠? 아니 미안. 2루트 5거든요. 그죠? 그럼 지름이 루트 5로 한다. 그럼 반지름 얼마? 루트 5. 야 지름이 양끝이라는데? 그놈의 중간점이 중심 아닌가? 이거 중점 찾으면 되잖아. 2,2. 맞지? 내가 이걸 얘기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다른 풀이도 해줄까? 다른 풀이는 어려운 풀이도 가능합니다. 자취의 방정식처럼 x, y라고 두고 어떻게 풀면 되겠어? 쌤 희한한 거 얘기해 줄게. 지금 여기 없는 거야. 쌤이 아까 그것 떠올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게 만약에 지름이 양끝이면 무조건 그 원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90도 되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찾고 싶어. x, y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가 90도입니다. 우리 직선할 때 배웠지? 90도는 뭐야?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게끔 만들어. 그걸로 식스로 보면 이것도 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또.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각자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안 합니다. 왜냐면 봐라.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 A, B랑 R 이렇게 세 개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 중심이 A, B가 요거 위에 있대. 위에 있다는 말은 뭐 X에 대입하면 Y 값이 나옵니다 해서 이거 관련된 식 한 개 나왔지. 미지수 3개니까 식 3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다음. 이거를 지난데. 이거 지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서 만족한다. 대입해서 만족한다. 2개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3개씩 다 구할 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이해되셨죠? 눈으로 문제 푸는 연습들 꼭 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제 중심이 A, 3A-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A에 제곱 더하기 y-3a 플러스 5의 제곱 이걸 반지름 누군지 모르니까 r제곱. 이거까지 쓴 게 뭐냐면 이거 위에 있다에 대한 조건. 됐나? 미지수가 a랑 r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x에 1 넣고 y에 2 넣으면 5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성립. 이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돼요. 아셨죠? 일이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야? 1,a 중심에 잡히면 1,b란다. 다 했잖아. 우리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냐고. 이거 가지고 할 건데 x 불러줘. 제곱 y 플러스 4 그렇지. 제곱 이걸 마이너스 a 넘겼고 얘 때문에 1 썼고 얘 때문에 16 썼고 됐나? 그럼 중심의 좌표가 1,b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4 반지름이 얼마나 이거? 3이래?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2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나오겠지. 이거 어렵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됐나? 이거 나중에 쌓여서 직선이랑 원이랑 짬뽕, 뭐랑 짬뽕 해서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원일 때는 원만 먼저 보여야 돼. 알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원한테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이야. 근데 얘는 딱 대놓고 중심 줬어 안 줬어? 줬잖아. 1,-1이라고.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반지름만 찾으면 돼. 반지름이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생각하면 돼. 해볼까? x-1의 제곱 알파리야. y 플러스 2의 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4 됐지? 그럼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중심은 1,-인데 반지름이 없으면 안 되지. 음수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0보다 커야지. 0돼도 안 되지. 반지름 0짜리 오는 없으니까. 반지름 0이면 뭐야? 점이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K 값에 대한 조건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다 됐죠? 세 점을 지나는 이게 별표 하나. 아니, 별표가 아니고 주의라고 조금 씁시다. 원은 미지수가 몇 개죠? 3개예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만 그냥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이유를 잡아보죠.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 있는 형태가 기본형 말고요. 기본형은 표준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거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됐지? 더하기는 r의 제곱 요렇게랑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원은 앞에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앞에 개수로 나누시기만 하면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왜냐면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됐지? 이것도 원이라고 알아야 되고 얘도 원 관련된 걸 알아야 돼. 얘는 명확한 위치까지 잡아주는 아이고 얘는 그냥 원이라고 하는 존재 정도만 알려주는 아이. 됐나? 근데 봐봐. 점을 3개를 주잖아. 그럼 얘 미지수 몇 개야? A, B, R. 얘 미지수 몇 개야? 요것도 A, B, R, A, B, C. 됐나? 됐어? 그럼 미지수 3개야. 둘 다 3개야. 근데 점을 3개를 주니까 대입을 해보면 영역을 대입해서 만약에 요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제곱. 너가 아마 느낄걸? 공통수학 1에서 연립 2차가 편해? 연립 2차가 편해? 연립 1차가 편해? 1차가 당연히 편하지.
근데 이 식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몇 차식을 연립해야 된다고?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2차 연립이야. 이게 편하겠냐고. 맞지? 해보니까 불편하니까 무슨 짓으로 해야 된다고요? 얘로 넘어와야 돼. 이게 일반형. 즉 일반형이 딱 도움될 때가 언제냐면 점만 줬을 때. 이거는 원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도 마찬가지. 계속 내가 지금 같이 뒤에 걸 연결시키죠.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만 줬을 때, 지나가는 점만 줬을 때는 일반형이 제일 유리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적어 놓을게요. 점만, 조건. 점만 하니까 좀 욕하는 거야. 미안해. 그치? 조건에 그건 뭐라고 써야 돼? 점만? 점만이라고 써라. 나는 문과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점만 줬을 때, 그지? 점만, 땡땡 이렇게 줬을 때는 어떤 게 훨씬 유리하다고? 일반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공식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식을 떠올리면서 어떤 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 걸 보는 연습을 하셔야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덤빌 수 있어. 이거는 알겠지? 괜찮지? 그래서 요거는 뭐 연립해서 대입해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알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뭐 다른 말도 있긴 하거든요. 보이죠? 조건들. 지금 이쪽 풀이는 다르겠죠? 지금 다른 풀이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저는 그냥 이렇게 연립하겠습니다. 이 식에다 연립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깔끔할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 자, 그리고 지금 수업도 마찬가지. 이 문제풀이도 너가 파악하는 연습하는 거야. 보이지? 중심이 같고 하면 이 식에서 어떤 정보를 끌고 오라는 얘기야. 중심 정보 끌고 오라는 얘기야. 그럼 막 식 이쁘게 쓸 필요도 없지. 중심이 누구야? 5, 마이너스인 거 알겠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뭔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필요한 것만 끌고 오는데 X축에 접한다. X축 접하면 Y좌표가 그렇지. 그럼 반지름이 얼마짜리? 2짜리 이렇게. 그런 식 쓰면 끝이냐. 눈으로 풀어. 책을 붙어있으니까 수학은 눈으로 푸는 거야. 어려운 문제 풀 때 손대는 거지. 그냥 눈으로 내가 계획 잡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만들면 돼. 요거 지나고 Y축에 접한다네. 2점 지나고 Y축에 접한대요. 그럼 2점을 지나간다. Y축에 접하.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방법 두 가지. 1번 미지수 어떻게 잡은 게 나아? x 마이너스 a 제곱 O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걸 x축에 접한대. 어디? x축에 접한대. a 제곱? b 제곱. x축에 접하면 이렇게 돼. 여기 a, b 된다고. b 제곱 되는 거지, 그치? 예? a, b y축에 접한대. 그럼 a 돼야 되겠지, 그렇지? 됐지? 선생님 잘못 봤다. 야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틀린다니까. 진짜 틀려 이거. 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안 잡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림상으로 이렇게 식 써야지라고 하면 어려워져. 알겠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뒤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오류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생각을 하십시오. 1,0과 2,1, 1,0 이거 이제 그릴 거야. 그러면 x축에 접하게 되면 이거냐에 대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1,0과 2,1이 있으면 1,0하고 2,1 어디 있어요? 이쪽 편에 있지 않아? 그럼 얘겠어? 좌표로 찍었을 때 1, 0 이거 지금 봤을 때 X축에 Y축에 접하려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된단 말이야. 근데 1하고 0은 이 그림이면 1,0이랑 이거를 지나갈 수 있냐고 없냐고. 없잖아. 없지. 생각해. 그래프로 제발 못하니까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
하나하나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알겠지? 되게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고등수학은 그래요. 아니면 다 날아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답 풀어서 맞췄다고 해서 그게 맞췄네 이거 아니야. 명확한 위치를 잡지 못하면 원에서도 되게 날아가는 게 많습니다. 아셨죠? 자꾸 고민하시면서 문제 푸시길 바래요.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제가 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거는 시험 때 돼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머리 쓸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럼 A, B 상관없죠? 왜냐면 다 양수 쪽 편에 있어야 되니까 음수 쪽이든 뭐든 뭐 이건 다 저 안에서 나타날 거고 괜찮지? 그럼 미수가 몇 개가 돼? 2개가 돼. 뭐 가지고? Y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 때문에 미지수 원래 3개 있던 게 2개로 줄어들었어요. 점 2개 줬죠? 그럼 1 대입한 거랑 1 대입하고 0 대입한 거랑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 됐나?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는 뭐겠어? 일반적으로 이것 주의 대입해서 그렇게 해도 돼.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다시는 이 짓 안 해야지 라는 게 느껴진다. 그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하지 마. 알겠어? 시키는 대로 풀지 말고 너가 머리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몇 번을 해봐. 하다 보면 내가 얘는 하면 안 되겠네 라는 게 느껴져. 그렇게 느껴야 돼. 알겠지? 넘어갔니? 자, 이거 아까 했죠? 여기 그거죠. 이 콤마 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하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X-A 됐지? 근데 봐봐 이 콤마 4를 지났대. 이 콤마 4를 지났대.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미안 A에 이렇게 써도 돼. 만약에 잘 봐. 마이너스 2 콤마 4를 지나갔대요. 그럼 식 어떻게 써야 되겠어? 마이너스 2 콤마 4면 여기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꼴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됐나? 항상 생각해라. 생각하셔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얘는 너무 기본 문제야. 여기서 조금만 꼬아내면 문제 못 푼단 말이야. 생각 안 하고 그냥 풀면. 그냥 막무가내 썼다가 바보짓 하는 경우 되게 많아져. 알겠지? 자, 그래서 2,4를 지나려면 접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여기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미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2, 4 대입하면 A 값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A 값이 얼마야? A 값이 아니네. 여기 이렇게 났네. 그죠? A가 뭐거나 이거나 10이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답 쳐보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여기에 2, 4 대입해서 전개하시면 되니까. 됐나? 그러면 식 자체가 2일 때랑 뭐일 때? 10일 때 두 가지가 가능한 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2,10을 여기 보이죠? 이런 느낌으로 자그만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있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를 더 꼬아내잖아? 더 꼬아내서 이거 위에 있는 원과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에 최대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 위에 어떤 점과 이 원 위에 어떤 점과 최대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지름. 무슨 지름?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점하고 이 제일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있으면 되게 가까이 있는 거잖아. 같이 있는 거고. 제일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툭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가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대한 거야. 나는 나지? 안 나는 거 아니야? 선생님 힌트 1이야 1. 이런 원이 있고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다고. 똑같이 이렇게 있어. 변태다. 너무 잘 됐지?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점이 빨간색 점과 노란색 점이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는 건데 얘 둘이가 제일 멀리 있을 거리가 어떻게 되냐고. 원은 특성이 뭐야? 반지름. 지름의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요 중심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이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값이 되는 거지.
됐어? 그 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가장 멀리 갈 때는 제일 바깥쪽 이렇게 제일 찢어놓을 때야. 제일 찢어놓을 때. 그치? 그래서 여기요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여기요는 항상 반지름 중심에서 이루는 거리 두 거리를 찾고 거기에 맞춰서 얘를 찾는 게 좋아요. 그럼 얘 지금 똑같은 문제긴 한데 이 문제에서 쌤이 아까 얘기할 때 반지름이 뭐였어요? 아까 2하고 10이었잖아.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2,2가 되는 거고 요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고 10,10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고 10 되는 거고 얘 반지름 얼마 되는 거고 2 되는 거고 이해됐나? 반지름이 2야. 반지름이 2. 이해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반지름 2 그럼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 여기도 10,10 여기는 2,2 요 거리 얼마? 8루트 2지. 그렇지. 1대1 비율 관계. 직선에서 쌤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 아니야. 1차식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기울기 보라고. 기울기는 누구 값? 탄젠트 세타 값. 이거 잊지 마. 고3 되면 이거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수능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거를 까먹고 가지 말고 계속 쌓아서 올라가는 연습들 많이 하시기 바래요. 괜찮죠? 이게 끝이네? 더 있나? 아이 뭐야.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무슨 소리 들리는 거야. 자 간다. 두개 더. 뭐? 심한 지만 아닙니다. 자 9번 어디 간다. 금방 할게. 이거 아까 주쌤 좀 전에 얘기했던 문제다. 아 이게 안 보여서 내가 사실은 그 얘기를 했거든. 근데 있네 여기. 지금 얘가 뭐 하냐면 요 점과 이거 그러니까 봐.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너 생각을 할 거야. 이 점에서 이 원위에 있는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건데 가장 멀리 가고 싶대. 그러니까 원이 나왔잖아. 원이 나오면 쌤이 항상 뭐부터 생각하라고?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하나 있어. 그게 중심이라니까. 항상 원은 중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가장 멀리 가고 싶으면 어디?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제일 멀리 가는 거고 최소값은 반지름만큼 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볼 것도 없다. 최대값, 최소값 빼고 나면 지름 남는다. 맞지? 최대값과 최소값 합 물어보면 됐지?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그냥 그 거리 물어보는 거지. 괜찮지? 중심에서 반지름 뺀 게 최소, 반지름 더한 게 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 자 다음 넘어가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별표 치시, 아니 별표가 아니고 시험용으로 기억하세요. 시험용으로 파푸스? 아폴로니우스 이름 없나? 이름 나오네. 아폴로니우스의 영어가 아폴로니우스. 있나? 있다. 아폴로니우스. 니우스였는데 그때는. 아니 안 외워도 돼. 나 아폴로니우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 못 외우지. 아폴로니우스 아무 필요 없어. 이거 판단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애들이 모르던데 내가 이거 한번 보여주니까 애들이 하더라고. 아폴로니우스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두 점을 놔뒀고요. 그죠? 이렇게 두 점이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점 P를 잡고 싶은데 A에서 P와 B에서 P 거리가 2대1 되는 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잡았어. 2대1.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2대1 되는 곳이야. 그치? 여기 짝대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2대1인데 내가 B 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비례상수라고. 몇 배에 대한 거야. 자, 이게 2대1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4가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1일 때는 얼마 차이나? 1 차이 나지. 맞잖아. 다음 4가 되면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면 그럼 몇 차이가 나? 차이도 2배 차이나. 3배 되면 3 차이 나기 시작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점점 얘는 커지는 증가량이 작은데 얘는 더 많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쪽에서 어떤 모든 점들을 다 잡아갈 건데 요 점이 이 길이가 이렇게 커지면 얘는 조금 쭈그러들고 커지면 이거는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로 늘어날 때가 언제냐면 이게 2가 되고 얘가 1이 될 때 이 점이.
제일 짧을 때 생각을 해보면 2대1이라고 하는 딱 이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길어지면 얘가 이만큼 길어지면 얘는 더 많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꾸 밀어내. 이해됐지? 수학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도형적으로 이해를 시켜줄게요. 밀어내. 자꾸 밀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이 밀어냈을 때가 이렇게. 그래서 2대1 될 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 점과 이 점을 해서 내가 봐 이게 멀어지고 그래서 이딴 모양의 원이 만들어집니다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이걸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 결론은 A와 B의 2대1의 내분점과 A와 B의 외분점이라고 하죠. 아니, 설명을 해드렸죠. 외분점, 2대1로 외분하는 점. 즉 B가 P를 2대1로 내분하게 되는 점, 중점이 되는 점. 이해됐죠? 이 점 찾으시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이 만들어집니다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하시면 안 좋아요. 근데 알아는 두시라고.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돼?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확인하고 싶대. 생각 뭐 해야 된다고 했노? 얘 발자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 발자취는 특성이 이런 특성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루트가 됐어? b까지 거리가 얼마야 그러면? 똑같잖아.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아니다 미안하다 네, 이거가 몇 대면 2대1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풀어. 제발 부탁이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떠오르면 풀면 되고 안 떠오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거 보자마자 너거는 뭐 했으면 좋겠다고? 너거 머릿속에? 아 그렇지. 자취의 방정식부터 찾아야지. 이게 원 아니고 다른 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쓸데없이 외우지 말라고. 이해했지? 니가 봐. 잘했다 미안. 나 내일 좀 좋아. 내일 몇 시요? 니 원래 오는 시간 몇 시야? 6시. 그거보다 좀 일찍. 앞에 뭐 있나? 그거 그거 끝나면 돼요. 아니면 수요일날 좀 일찍 오자. 이제 좀 일찍 와. 됐죠? 이거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봐도 괜찮아? 다 했다 했어. 이거 마지막 문제. 곱하면 얼마? 2. 얘는 1. 됐지? 제곱. 저 수학하고 네, 저 됐지? 이제 수업 맞춰가지고 바로 갈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됐지?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정리해 두시면 원에 대한 게 나오십니다. 됐죠? 다 하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풀어봐. 네.